외식으로 외식이 어려운 요즘 배달 앱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앱을 켠 후 메뉴를 고르고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는 건 당연하고요. 요즘은 가게 사장님과 배달 기사님에게까지 전할 말도 자세히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정보 2,300만 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배달 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객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까지 수집했고 앱을 탈퇴한 회원들의 정보도 보관해왔습니다. 심지어 집에 아이들만 있으니 음식을 잘 전해달라며 고객이 남긴 메모까지 모았다고 하니 좀 오싹하죠. 현행법상 고객 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보관하거나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모은 것뿐만 아니라 식당 주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는 환불이나 교환을 하려면 고객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심지어 배달 앱 업체 관계자들도 본인들의 고객 정보가 새어나가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나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는 사고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7년부터 개인정보를 유추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3년 전에는 여행사와 숙박 예약 앱이 해킹을 당해 고객 정보 수백만 건이 무더기로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에게 협박성 문자가 가는 등 피해가 심해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나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법적인 처벌 어땠을까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누구의 잘못이고 무엇의 문제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야, 정말이지. 진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빨리 문을 닫고 뭐 배달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배달 앱을 통해서 많이 시켜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거길 통해서도 또 내 개인정보가 다 넘어간다? 야, 진짜 이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 기자, 일단 이 업체가 뭐길래 이렇게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막 수집했다는 거죠? 네, 일단 이 업체를 짚고 넘어가 보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배달 앱과는 다른 배달 정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앱이랑 식당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핸드폰으로 앱을 쓰면서 어디로 배달해달라라고 정보를 적으면 이 내용을 식당에게 알려줘가지고 정확한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개를 해주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해당 업체가 2018년 8월부터 이제 2년간 이용자들이 주문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2,300만 건이고요. 이걸 중복을 제외하면 무려 6,600만 건이 달하는데 이거를 폐기하지 않고 본인들의 서버에 보관한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지난 10월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의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자, 개인정보에도 아주 중요한 게 있고 뭐 어느 정도 공개가 돼도 무방할 것들이 있을 텐데 좀 어떤 것들이 유출됐다는 거예요? 정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개인정보가 다 유출됐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어떤 배달 앱을 사용해서 주문을 했는지, 그리고 요즘은 뭐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지까지도 다 유출이 됐고요. 당연히 뭐 다세대 주택이라면 공동 현관 등 그런 비밀번호 같은 거 적었다면 이런 것도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좀 무서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면서 메모 같은 거를 남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님이셨나 봐요. 주문을 하면서 집에 우리 애들만 있으니까 좀 잘 좀 배달해달라라고 이제 좀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런 메시지마저도 중개업체의 서버에 그대로 모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1인 가구들 지금 뭐 엄청 많죠. 더군다나 또 혼자 사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자, 이 기자,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도 있다면서요. 이 경찰 단계에서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보고하고 제공한 혐의만 일단 확인이 돼서 입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겨졌는데 이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로 다른 혐의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식당 주인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주문한다, 이런 정보들을 넘긴 겁니다. 이 돈을 받아서 넘긴 건데 총 받아챙긴 금액이 무려 16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 기자, 왜 그랬대요? 그렇죠.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일단 경찰 단계에서는 뭔가 이걸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그게 범죄가 아닌 줄 알았다고요? 그렇죠. 왜냐? 개인정보가 아니라 주문을 한 정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식당이 배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그냥 관리해 줬을 뿐이고 또 가끔씩 이런 환불이나 교환을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되게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거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경찰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경찰이 이들을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면서 이들의 이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서버 같은 거를 다 이제 뒤져서 봤는데 해당 컴퓨터 서버에 이런 고객의 정보가 폐기되지 않고 보관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또 놀라웠던 거는 이제 경찰이 해당 중개업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흔히 쓰는 배달 앱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 해당 고객들이 자기네 앱을 쓰고 있음에도 자기네 고객들의 정보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개인정보 만약에 박 변호사님이 판사님이세요? 그러면은 그게 개인정보가 아닌 주문 정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모으는 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말도 안 소리죠. 예. 법의 무지를 뭐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나의 주민번호, 나의 이름, 나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만약에 이걸 수집했으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열람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지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몰랐다고 그냥 몰랐다고 막 갖고 있다 막 잃어버리고 막 유출됩니까? 충분히 처벌 받아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이게 나중에 다른 어떤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다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럼요. 범죄로요. 예. 이런 식으로 다 유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범죄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하는 거고 이거는 좀 우리 집단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좀 이렇게 구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승현. 승현께서도 배달앱 써보신 적 있으세요? 뭐 매일 쓰죠. 사실 매일 바깥에서 쓰세요? 식사를 못 하니까요. 아. 지금 제가 제일 좀 한편으로 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이렇게 좀 울적한 게 제가 편의점에 가면 그 김밥의 그 모양을 보면 냄새를 다 알아요. 워낙 그것만 이제 사 먹다 보니까 아니, 사모님께서 밥 안 해주세요? 저희들 저 회사에서 식당을 못 가잖아요. 그러시구나. 예, 저희들 안에서 혼자 혼밥을 먹어야 되니까 사실 이게 우리 수치만으로 보더라도 1,058명 정도의 사용자가 올해는 25%가 늘어서 1,322명 정도가 늘어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음식 배달 가장 많이 사용하고 1322만. 1,322만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1,322만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음식 배달을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혼자 있으니까 비디오 관련된 스트리밍 하는 게 가장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식료품 배달 이런 쪽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개인정보 유출 이게 꼭 뭐 배달 앱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홈쇼핑 뭐 인터넷 쇼핑도 예전에 그런 일들이 네네. 있었고 뭐 너무 이게 비일비재하잖아요. 2007년에 있었던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숙박 앱이죠. 여기어때에서 이 99만 건의 개인정보, 중복까지 포함하면 340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숙박 앱입니다. 이 은밀한 사생활을 담고 있는 정보인데 이 그러겠네요. 서비스 관리 웹페이지 관리자 권한으로 우회 접속해서 이런 정보를 빼낸 건데요. 이 당시 피해자가 91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행 업체죠. 이 하나투어에서도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해커가 이 외주 관리 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이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건데 그래서 고객 46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이메일,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할 거 없이 다 유출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승현 이렇게 해서 피해가 저한테 진짜 어떤 명확한 피해가 났어요.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뒤로 진행이 됐습니까? 뭐 사실 이제 하나투어 쪽에는 1심이 이제 나왔는데요. 1심의 재판부가 분명히 손해배상, 그러니까 저 벌금을 선고했는데 벌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가 1,000만 원이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인정서, 보안 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별도의 안전한 인정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훼손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 조치를 분명히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출됐는데 1,000만 원. 자, 박 변호사님께 예. 제가 바로 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적죠. 지금 데 우리 방통위에서도 가진금 부과할 수 있는데 매출액의 3%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3%. 지금 3억 정도를 3억하고 과태료 뭐 2,500 정도 부과했는데 이 광고비가 이 사람들이 220억씩 쓸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과태료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1인당 배상 액수가 10에서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내는 것도 얼마 안 되니까 계속 범죄에 대한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